최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심의를 받은 경남제약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건 사실 경남제약 관련 이슈는 올해 초부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이 각종 단독 보도를 비롯해서 꾸준히 추적 보도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을 취재해온 기자와 함께 경남제약을 둘러싼 1년간의 이슈들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경남제약 계속 상위권에 맴돌고 있긴 합니다만은 약간 성격이 경남제약 자체 문제라기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뭔가 비교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경남제약 상장 폐지 이슈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이슈로 좀 많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분식회계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인데 사실 경남제약의 거래 정지가 된 거는 과거의 분식회계 때문이 맞지만 상장 폐지 잠정 결론까지 난 그 가장 큰 이유는 최대 주주와 경영진 변동 내용 때문이기인데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MTN이 올해 초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 보도해 왔고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한 10분 분량으로 압축해 봤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제약 본사. 대부분 생산은 충남 아산 공장으로 업무는 서울 사무실로 넘어갔지만 이곳은 지난 1957년 설립된 경남제약의 61년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지난 11월 9일 이곳에서 진행된 임시주주총회.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남제약 주식회사 제21기 임시주주총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 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기주총 당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버린 소액 주주들까지 한자리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동안 경남제약에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경남제약 경영권을 둘러싼 M&A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시도됐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매우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1월 이희철 전 회장이 EGN 홀딩스와 맺은 첫 번째 M&A 계약. 이는 이 전 회장 측이 불법적인 요소를 관철하려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과거 횡령 배임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자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주식 가압류도 풀어줄 인수자를 찾은 것. 회사에 손실을 미칠 수 있는 M&A를 이 회사 사회이사가 주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재훈 당시 사회이사가 이 같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계약금도 본인이 운영 중인 법무법인 계좌로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배임 행위를 우려한 EGN 홀딩스는 계약 파기로 돌아섰습니다. 이 계약을 이어받은 것은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 그러나 이들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사업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경남제약 인수 자금을 차입이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것부터 무자본 M&A 아니냐는 의혹을 샀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세운 이사 후보들이 과거 횡령, 배임, 상장 폐지 전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려 수준이던 기업 사냥꾼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경남제약은 지난 3월 2일 주식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지난 2월 28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과거 이희철 전 회장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제재를 결정했기 때문. 더욱이 지난 3월 20일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국세청에서 이 전 회장 주식을 압류하면서 M&A는 올 스톱됐습니다. 그 사이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고 에버솔루션과 텔로미어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좀 고민이 많아요, 사실상. 매수 쪽에 실체가 없이 뒤쪽에 막 이렇게 달고 들어온 애들은 새로 들어온 임원하고 최대 주주가 들어온 애들에 대한 지배구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경남제약 직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부터 최대 주주가 변경될 때마다 직장 폐쇄와 같은 큰 풍파를 겪었기에 이번에도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주가 부양하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회사를 더 부실하게 만들고 또다시 이제 고용 불안이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대표해서 저희 지회가 지금 이렇게 피켓팅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최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최대 주주가 좀 투기 자본이 아닌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고, 그런 거를 관리. 당시 경남제약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돼 있었다는 점은 불행과 다행을 가로질렀습니다. 의심스러운 M&A가 중단되는 계기가 됐지만 소액 주주들에게는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주 열풍과 함께 경남제약 주식을 샀던 소액 주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거래 정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쳐갔습니다. 분노도 높아졌습니다. 한국거래소로 회사로 뛰어다니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말을 안 들어주니까 왔잖아요. 이후 경남제약 경영진은 직접 새 최대 주주 유치에 나섰습니다.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핵심이 지배구조를 비롯한 경영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거래 재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개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바라고요. 그러나 공개 M&A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KMH 악영그룹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유상증자 규모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인수금액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공개 M&A는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희철 전 회장과 에버솔루션, 소액주주 모임 연대 등의 3중 반발 앞에서 당시 경영진은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후 주도권은 소액주주들이 쥐게 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 전 최대 주주는 횡령 배임으로 구속돼 있고 새로운 최대 주주 희망자는 부적격자로 낙인 찍혔고 경영진은 공개 M&A에 실패하며 동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소액 주주들이 백방으로 경남제약 인수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제약사부터 주변의 성공한 기업인, 자본가 등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1일에는 임시 주총을 열어 기존 경영진을 해임시키고 소액 주주를 대리할 경영진을 선임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수 희망자를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남제약 인수에 적극 나서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소송전으로 얽혀있는 상황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더욱이 거래 정지 전 주가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에버솔루션은 장외 매각 등으로 떠나도록 하고 증권사가 주도하는 사모펀드를 통해 신규 자금을 투자받기로 한 것. 유상증자 가액은 거래 정지 전 주가의 약 58% 수준으로 눈높이를 크게 낮추기도 했습니다. 다시 지난 11월 9일 경남 의령. 어렵게 들어온 새 최대 주주 측은 경남제약 신규 경영진을 정식으로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청구합니다. 소액 주주들은 하루빨리 회사가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며 신규 인수자 측에 지지 선언을 보냈습니다. 이번 10월 15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경남제약의 지배구조의 변동은 기존의 혼란들을 잠재우며 회사의 연속성을 공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저희 소액주주연대는
이번 경남제약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마일스톤 KN펀드의 경남제약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투명한 자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했던 것. 과거 무자본 M&A 의혹을 받은 세력들이 이번 사모펀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지 한국거래소는 강하게 의심해왔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서야 하나금융투자 등 제도권 금융사가 나서 사모펀드 투자자들 동의하에 관련 정보를 거래소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가 싶던 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돌연 경남제약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경영 투명성이 여전히 못 믿었기 때문. 최대 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새로운 경영진에게 경영권이 온전히 이양되지 않았고 경남제약이 약속한 감사실 설치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경영진 가운데 일부 부적격자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투서가 한국거래소에 다수 접수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제약의 상장 폐지 여부는 오는 1월 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참 이렇게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경남제약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참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상장 폐지가 될 것인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져도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 가다간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없다는 거고요. 예. 또 반대로 해석하자면 아직은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한국거래소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지만 그 이후에도 준법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건데요. 재차 다시 한번 최대 주주 변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주도권을 잡는 최대 주주, 그리고 투명 경영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최대 주주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경남제약은 최근에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마일스톤 KN펀드, 사모펀드인데요. 이 사모펀드의 주요 출자자들까지 공개를 하면서 투명한 출자자들이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보호예수 2년을 걸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규정보다 2배에 달하는 보호예수 기간을 확약을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거다. 이런 거를 의지를 보이는 셈입니다. 참 그런데 여러 번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경영의 투명성이랄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같은 경우에 입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남제약 측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필요한 건 이겁니다. 더욱더 투명한 준법 경영, 투명 경영 방안을 마련해서 한국거래소를 설득해야만 하는 건데요. 일례로 뭐 신규 경영진의 독립 경영 보장이라든지 경영진 견제 감시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 그리고 또 과거 M&A 세력과 100% 현재는 단절됐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등 이걸 가지고 한국거래소를 설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개선 기간을 부여받고 당장의 상장 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제약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취재 이어온 이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